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 경기도가 도내 전통시장 8곳의 점포를 신규 명품 점포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3차까지 치열한 심사를 거쳤는데요. 지난해 선정된 10곳의 이 점포까지 합치면 경기도에는 모두 18곳의 명품 점포가 정해진 겁니다. 이제 이곳들은 향후 3년간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집중 육성된다고 합니다.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처럼 다각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방방곡곡의 우리 전통시장들 자신만의 강점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지난 5일에 이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학회가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 생업망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소연입니다. 이제 스웨덴 가구회사 세계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케아가 한 달 후면은 문을 열고요. 이 광명시 쪽에서 또 수원역 부근에서는 롯데몰 개점합니다. 이날 발표 토론회를 보니까 이렇게 대형 쇼핑몰들이 생겨나면 인근 지역 상권의 매출이 절반으로 준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보고 시작해 볼까요? 네, 서울시, 파주시, 고양시 3개 지역 소상공인 314개 점포를 대상으로 대형 쇼핑몰 출점 전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 평균 46.5%, 방문 고객 수는 평균 40.2% 감소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예.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토론회에서 지자체는 대형 쇼핑몰 유치보다 중심 시가지 상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속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죠. 또 대규모 점포 관련 규제 대상에 대형 쇼핑몰을 포함시키고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강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소영 기자, 그동안에 이렇게 대형 점포 생기면은 타격 입는다는 조사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지금 절반이에요. 50% 가까이가 폭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매출액이. 구체적으로 내용 좀 더 보죠. 한번 가보죠. 네, 조사 대상은 서울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와 경기도 파주 신세계 아울렛 및 롯데 아울렛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이었는데요. 예. 이들의 매출액이 대형 쇼핑몰 출점으로 월 평균 1,348만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형 쇼핑몰 출점 이전 3년간 평균 월 매출액은 2,898만 원이었는데 진출 당해부터 출점 후 3년치 평균 월 매출액은 1,550만 원으로 46.5% 감소했는데요. 이야, 네. 출점 당일 연도에 1,789만 원이었던 월 매출액은 1년 후에 1,592만 원, 2년 후에는 1,441만 원, 3년 후에는 1,378만 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3년까지가 이 정도고 또 4년, 5년, 앞으로 향후 2년 더 집계하면은 정말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역별로 또 이렇게 업종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조사가 됐습니까? 네, 먼저 업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 매출 감소액 추이를 보면 금액의 감소폭은 의류, 신발, 가죽 제품이 가장 컸는데요. 예. 대형 쇼핑몰 출점 전 의복, 신발, 가죽 제품 소상공인의 월 평균 매출액은 4,437만 원이었으나 출점 후에는 2,085만 원으로 줄어들어 감소액이 2,352만 원에 달했습니다. 예. 또 감소율은 기타 음식점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별 현황입니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 53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파주시와 고양시 소상공인들은 평균 948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감소율 역시 파주시와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49.2% 감소해 서울에 비해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이제 서울이 그나마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고 그렇죠. 경기도로만 나가도 이 타격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요, 안소영 기자, 이 상품 공급정이라고 하죠.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제 도매 사업으로 끼어가지고 이 물품을 공급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기업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 슈퍼마켓과 계약을 맺어 상품을 공급하는 상품 공급 사업으로 도매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에 대해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대형 유통기업들이 도매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상품을 공급하던 도매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도매 분야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 경우 상품 공급에 있어서 독과점 문제가 퍼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어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조직화 및 협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은 중소유통업체와 제조업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제조업체가 앞장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 5일 열렸던 소상공인 생업망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도매사업 확장, 또 무분별한 쇼핑몰 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제 우려나 이런 현장 파악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 침체와 이용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방 사업자들이 지난달 22일, 23일 양일간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이 경쟁력 강화와 또 정책 대응 방안 논의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한국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협동조합 임순희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임순희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나오는 말이 이 PC방 업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업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이 PC방 업계 많이 힘든 거 알고 있는데요. 업계상 우리 이사님께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지요? 네, 2000년대 초에는 24,000개였던 PC방이 작년에 한 12,000개로 반토막 났고 또 예. 올해도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와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간하는 2014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에 따르면은 네. 생존율이 낮은 업종 중 하나가 PC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업종 중에 3분의 2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 이제 올해도 이런 폐업의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PC방 업계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럼 뭐 거의 반사적으로 이 금연 정책 때문이다. 정부가 PC방에서 담배 못 피게 한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단기적인 요소는 PC방 전면 금연화에 따른 반작용의 매출이 또 가장 크고 역시 이게 가장 크군요. 그렇죠.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과당 경쟁에 따른 매출 하락과 또 이제 임대료나 세금,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이제 과도한 운영 유지비와 또 우리나라 가구부채 증가로 물가 인상이 겹쳐서 이제 지출을 줄이는 요인과 또 이제 사회적인 여건으로 이제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고객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면서 확실히 좀 이렇게 PC방 쪽에 손님들 뺏겼다 느껴지십니까? 많이 뺏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PC방이라는 업종 자체에 대한 새로운 경쟁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대형 게임 업체들의 가배 횡포도 있다. PC방 이 소상공인 사장님들한테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게임 콘텐츠 속성상 독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좀 히트하고 나면은 고객들이 이제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PC방은 이제 게임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게임사들은 개인에게는 게임 콘텐츠를 확산시킨다 그러면서 무료로 주고 PC방에는 프리미엄 붙여서 시간당
250원 정도 금액으로 선불로 구매하게 합니다. 선불로. 예. 네, 다른 소상공인 업종은 대기업 때문에 어렵다는데 예. 우리 PC방 업계는 이 외국계 게임사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PC방 찾는 손님이 10명 중 한 7명가량이 예. 라이엇 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예, 인기 있죠. 예. 예. PC방 매출만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게임사 PC방은 가불관계가 이제 수직 상태로 돼 있어서 네. 대화협의체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그렇죠. 그쪽에서 안 주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예. 불공정한 게임사의 정책에도 우리가 속절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생협의기구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네. 또 약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 자사의 잘못으로 PC방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집단 소송을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책임을 안 지는 조항이 있어서 예. 지금 너무나 불공정한 일들이 이제 만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지금 선불로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1,000원 정도 매출 발생했다. 이 외국계 비롯해서 게임사들이 얼마 가져갑니까? 250원에서 한 270, 80원 가져갑니다. 거의 4분의 1을 가져가네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1,000원씩 PC방 요금을 받는 기준으로 곳에서 했을 때. 그렇고. 예. 그렇죠. 늘어나면 늘어나고. 이런 거 우리 정책 당국이 좀 알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 나누려고 이번에 한국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협동조합에서 이 생존 전략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날 나왔던 좀 방안들 있습니까? 해법들. 현장의 목소리 많아요. 한번 들어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먼저 이제 게임사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네. 이제 나왔습니다. 적대적인 대응을 가급적 지양하고 예. 또 PC방 생존을 위해서 자생력을 강화하자는데 이제 의견이 모였고 그렇죠. 예. 또 이를 위해서는 이제 PC방 내 이벤트 및 이제 게임 대회 강화, 또 저사양 게임 활성화, 예. 또 이제 PC 패키지 게임이나 무료 게임 이용을 이제 활성화하고 이걸 홍보해서 예. PC방 또 이미지도 개선하자. 또 상권 모임을 활성화하고 또 PC방 2.0 시대를 대비하는 데 주력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예. 또 이제 지역에서 정보와 교육 장소 활성화 또 이제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좀 강화하자. 예. 가족 이용 공간 이게 이제 그렇죠. 가족끼리 할 때 이게 PC 게임밖에 없거든요. 예. 또 사무 공간 조성 또 PC방이라는 명칭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도 제고해보자는 의견이 이제 제기된 상태입니다. 예. 또 이제 PC방 규제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콘텐츠 조합을 중심으로 이제 자료집을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또 그와 이제 더불어서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제 공동 구매하자. 네. 또 금융권 저리 대출을 좀 소개하고. 네네. 또 나들 가게와 같이 공동 브랜드를 육성해서 이제 공동 구매 시에 페이팩을 좀 주자. 또 이제 노하드나 선불기기 등 이제 PC방의 시설 사업을 선진화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조합원 혜택에게 주자. 공동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이건 참 제가 와닿습니다. 그렇죠. 이 스마트폰을 혼자 하는 건데 그나마 PC방에 가면은 어쨌든 이렇게 두세 명이 모여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할아버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PC방입니다. 근데 좀 공간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지 PC방 업계 너무나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이제 어려운 사회적인 흐름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합원들로부터 이제 정보와 지혜를 모아서 경쟁력을 키워서 이제 PC방 업계를 선도해야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PC방 업주들이 이제 새로운 영업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게 이제 교육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고객들에게 어필하면은 이제 다시 매장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한국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협동조합 임순희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빗질을 하면 이게 닳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30년 정도 쓰는 것이죠. 하나의 맥을 이렇게 완성해 나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궁극적인 제 삶의 어떤 긴 여정의 목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의 명동과 남산은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서울의 명소인데요. 이 명동과 남산을 잇는 길에 만화적인 컨텐츠로 채워진 만화 이색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이 SBA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의 김상훈 책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상훈 책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현재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만화 이색 가게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고요. 왜 이런 사업을 구상하셨는지 추진 배경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만화의 거리 재미로는 명동과 남산을 잇는 대기로 20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이 길이 앞으로 명동의 관광 활성화와 그리고 이 재미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으로 지금 조성된 만화의 거리인데요. 예. 여기에 성공적으로 거버넌스형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이 재미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재미로 내에 있는 지역 가게와 만화가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만화 이색 가게로 변화하는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재미로 만화 이색 가게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예. 지금 현재는 가게와 작가별 개별 매칭을 통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13개의 만화 이색 가게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3곳이 생긴 건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동 쪽에서 이렇게 남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 가게들이 이제 이렇게 만화가 콘텐츠로 채워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책임님 이게 만화가들도 필요하고 우리 가게 만화를 좀 그려주십시오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은 어떻게 만납니까? 예. 저희가 이분들의 니즈들을 접수하는 창고로 만화 반상회를 개최하였고요. 4월 24일 날 저희가 개최한 만화 반상을 통해서 모집 공고를 약 한 달간 냈습니다. 그래서 만화 작가님들과 그다음에 가게 주님들의 참가 희망 접수를 받았고요. 이분들의 사전 희망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만화를 패턴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가게면을 고치고 싶으신지 등을 일단 사전에 희망 조사를 받았고요.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그 기획 설계하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저희가 사업 설명을 쭉 진행했습니다. 예. 뭐 카페와 음식점, 그다음에 문구 편의점, 서비스 업종을 포함해서요. 저희가 10개 조성 목표를 했는데 13개의 점포 상점주들이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대1 매칭의 바탕을 두고 있었던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들을 개진해서 이렇게 센터에서 맺어준 건데 거리 축제도 네. 있었죠? 최근에 어떤 축제입니까, 이게? 저희가 이 만화의 거리 재미로가 생긴 지 1년이 됐는데요. 예. 재미로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조성하게 된 그 재미로 만화의 색 가게를 알리고 또 즐길거리를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시민 체험형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거리 이색 가게 주분들이 자기 앞가게를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개방형 거리 마켓까지도 개념을 넣어서 재미로 거리 만화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로의 상권 활성에도 기여하고 이런 저희가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를 개최를 했고요. 네. 이게 지난 토요일 11월 15일에 개최를 해서 약 4,000명 가량의 시민분들이 오셔서 즐겨주셨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만화 콘텐츠 또 만화 가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매출 증진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둘의 연관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전략 갖고 계십니까? 네, 예. 이번에 일례로 저희가 재미로에서도 코스플레이 포토 이벤트를 개최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여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시민분들이나 여기 즐겨주시는 분들 또 주민분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행사들을 저희가 개최하게 되면 남녀노소 물거하고 여기서 머물고 또 오랫동안 먹고 또 소비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색 가게별로는 저희가 이제 커피씨라는 가게 같은 경우는 작가님과의 매칭을 통해서 신간 출판 기념회를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예, 가게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샘 아로마라든지 이런 친환경 아로마 제품을 다루는 가게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만화의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가게, 이색 상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이제 판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게의 공간을 빌려주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작가와의 포트폴리오, 작가님의 포트폴리오를 결합시켜서 크래프트맨십이라고 하죠. 네. 그러한 신개념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만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BA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김상훈 책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역 신용보증재단 자금 대출 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앞으로 지역신보의 보증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보증 신청서와 임차계약서 사본 2가지이며 기존에 제출했던 재무제표 증명원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 U+가 배달앱 서비스 철가방을 운영하는 헬로월드와의 제휴를 통해 소상공인 배달음식점의 수수료 및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전용 통신 패키지 LG U+ 배달팩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음식점에 필요한 통신 서비스와 배달앱을 묶은 실속형 패키지 상품인데요. 기존 주문건당 10에서 25% 수준인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5%로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며 광고 서비스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